자, 이제 스키너의 그 주요 핵심 개념, 이론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의 가장 그 핵심적 개념 중에 하나가 그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그 이 개가 침을 흘리도록 하는 그런 그 고전적 조건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이 조작적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 함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파블로프의 그 예를 들면은 개한테 종소리를 들려줄 때 이 고기 덩어리를 주면서 종소리를 들려주면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기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줘도 뭐를 할 수 있다? 개의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키너는 이 파블로프의 이 개에 대한 그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엄청난 큰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종소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개의 침샘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침을 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소리를 울려서 개가 침을 흘리도록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동물의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조건을 만들면 그런 조건을 만들면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하는 종소리를 칠 때 고기를 준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종을 치니까 개가 침을 흘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극에 의해서 침을 흘리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수동적인 측면이죠. 수동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개가 침을 흘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점 이 연구를 다시 하면서 이제는 특정한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그냥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면 그 행동에 따라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 아까는 자극을 줘서 행동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행동을 하면 잘했다, 못했다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극을 주는 거야. 잘했다는 자극.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먹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칭찬을 해준다든지.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블로프가 수동적으로 예를 들면 행동을 하게 하는 그라고 하면 이 손다이크나 이쪽에 와서는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면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조건을 내지 다른 말로 하면 자극을 주면서 하게 되면 그 행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특정한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이 관찰되면 조작적으로 이건 우리가 조작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조건을 계속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 거다?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그게 학습이 돼서 그것이 자기의 행동으로서 자기 내재화 될 거다. 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조작적으로 조건하는 거야. 조건하는 거야. 그렇게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이 계속 나오도록 조작적으로 계속 자극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조작적 조건화예요. 자, 이거를 스키너의 심리 상자로 그 대비해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상자 안에다가 특정한 라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토끼가 그 라벨을 입으로 건드리면 이거는 토끼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조작을 해놔서 어떻게? 거기서 먹이라고 하는 이 어떤 자극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토끼가 어떻게 해요? 계속 먹이를 먹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 또 뭐예요? 그 라벨을 건드려. 그러면 나중에는 토끼는 어떻게 그 어떤 그 머릿속에 어떤 정신적 작용이 형성되기 시작하냐면, 라벨을 건드리면 먹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이해와 인식이 발달하게 됨으로써 점점 그런 행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인간의 행동적으로 다시 옮겨서 보면, 예를 들면 어린 애가 정말로 칭찬받을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를 해서 뭐예요?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다시 말해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하면 할수록 긍정적 반응을 보게 되면 걔가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너는 뭐라고 했냐면, 어린애를 누구한테 자기한테 보내주면 판사를 만들고 싶으면 판사를 만들고 경찰을 만들면 경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작적 조건화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변별 자극이에요. 변별 자극. 변별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예요? 자극을 주고 이럴 때는 안 주고. 그래서 변별 자극을 통해서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변별을 해서 조작적으로 그 행동이 나오도록 자극을 조건화를 만들면, 지속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학습이 돼서 뭐가 될 수 있다? 그 행동이 그 사람 것으로 체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조작적 조건으로 해서 그 행동이 반복되게,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강화라고 그랬어요.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 스키너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자발적으로 행동했을 경우 변별해서 반복적으로 강화를 해주면, 조작적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강화를 해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점점 발달돼서 옛날 스키너 이전에는 인간의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혐오적 통제 방법을 썼어요. 이 혐오적 통제란 뭐예요? 그 사람이 행동을 잘할 땐 그냥 놔두다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노예를 다룰 때다 옛날에 뭐라 할 때는 내쫓는다든지 곤장을 때린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혐오적 통제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라고 했는데,
혐오적 통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많은 부작용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 혐오적 통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금방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반발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이 반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은 서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스키너가 얘기하는 이런 변별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는 세상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혐오적으로 통제해서 사람을 겁주고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미래는 심리학자들이 세상을